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피베리를 어떻게 볶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SC에 들려서 탄자니아 피베리를 하나 사왔어요. 어떻게 써져 있냐? 자, 탄자니아 PB FAQ 노스 킬리만자로 맘세라 이렇게 써있네요. 되게 스펙이 기네요. 탄자니아는 제가 즐겨 볶는 콩이고 제가 이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콩 중에 아무래도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콩이니까 중남미보다는 약간 캐릭터가 있고 또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농밀하고 바디도 좋고 좀 두루두루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종으로 많이 나가죠. 예, 탄자니아. 그래서 피베리를 어떻게 볶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보면 스펙을 한번 좀만 볼게요. 그래도 설명하기 전에 보통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 가지고 잠깐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탄자니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면 로스팅 할 때 어느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는 뭐 아프리카에 있죠. 예. 탄자니아가 이만큼 있고 그 위에 케냐가 있고 케냐 밑에 있죠. 탄자니아. 그렇죠. 그 위에 뭐 에티오피아가 있고 여기 이제 바닷가고 여기는 이제 소말리아가 있고 여기가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옆에는 뭐 우간다가 있고 뭐 르완다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케냐랑 접경지대에 있고요. 거기 여기를 탄자니아를 대표하는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죠. 높은 산이.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막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블루 마운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뭐 킬리만자로, 크리스탈 마운틴. 일본의 어떤 마케팅의 어떤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서 스펙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지역 이름, 여기 안동 사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킬리만자로 근처에는 탄자니아는 밑에 여기 무슨 강이 하나 있고 위에가 이 킬리만자로 노스 북쪽 지방에서 또 산지가 있고 남쪽에도 또 산지가 있고 강 주변에 산지가 있고 산 주변에 산지가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루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좀 영향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케냐스럽기도 하고 또 뭐 약간 루안다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킬리만자로 쪽이 있으니까 노스를 좀 쳐주죠. 북쪽 이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산지도 아마 뭐 해발고도도 높고 뭐 풍토도 좋고 그런 거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하면 노스 여기 보면 노스 이렇게 써 있죠. 북쪽 지방이다. 괜찮은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피베리니까 아프리카 콩의 어떤 스펙은 뭐 AA, 뭐 AB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피베리는 PB 이렇게 해가지고 PB가 걸려 있습니다. FAQ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맛에 대한 등급의 표시인데 그렇죠. 뭐 탑 플러스 FAQ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뭐 하이 커머셜 스페셜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맛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하다 뭐 그런 표현 같아요. 예. 이거는 만세라, 이거는 킬리만자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 이름.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들이 붙어 있긴 한데 뭐 그래요. 그거는 그런 거고 이제 피베리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는 피베리를 어떻게 볶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맛의 뉘앙스를 찾으려고 하면 케냐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뭐 르완다 아프리카 콩처럼 맛있게 볶자 농밀하고 촉촉하고 뭐
그쵸? 신맛도, 좋은 신맛도 나지만 에티오피아 같은 신맛이 아니라 하이톤의 신맛이 아니라 약간 미들톤, 또 로우톤, 약간 묵직한 신맛을 갖고 있다. 지역이, 그쵸?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스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탄자니아를 어떻게 볶아야 맛있게 볶을까? 그거죠? 저는 탄자니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먹어봤던 커피 중에서 가장 초콜릿티가 초콜릿티를 초콜릿스러움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자니아 피베리를 예전에 더치로 한번 내려 먹어봤는데 그 촉촉한 농밀한 그 초콜릿티한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롯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특정 콩이 이거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요즘의 트렌드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 걸맞는 그런 뉘앙스는 존재하니까요. 에티오피아는 뭐 어떤 맛, 브라질은 어떤 맛 그런 식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피베리를 볶을 때는 탄자니아 피베리를 볶을 때는 포인트를 그냥 초콜릿으로 가져가면 돼요. 초콜릿으로 가져가자. 초콜릿스럽게 만들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날 뭐 미스터 발렌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콜릿스러운 커피를 출시를 하면 또 좋겠죠. 그걸 마케팅적으로 이용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탄자니아 피베리는 초콜릿을 만들자라는 타겟팅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스팅을 어떻게 할까요? 의외로 탄자니아 피베리는 로스팅 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피베리가 원래 기존의 콩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죠. 뭐 르완다도 그렇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이즈가 크게도 나오는데 보통은 좀 작게, 좀 밀도가 강하고 농밀하고 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피베리 같은 경우가 잘못 볶으면 이제 왜냐면 우리가 피베리 이렇게 아예 둥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콩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반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는 게 온전하게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 당근을 요리할 때 통째로 요리해서 열을 갖다가 안까지 익히는 것보다 반 잘라가지고 익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작게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반을 쪼개는 정도의 크기로 나와 버리니까 더 볶기가 쉬워요. 그쵸? 음. 그래서 이렇게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좀 곁이 타거나 각진 부분에 먼저 타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 아예 둥글둥글 하니까, 그리고 사이즈도 작으니까, 그래서 피베리를 볶을 때는 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그쵸. 그래서 안까지 전달시키기가, 콩이 커버리면, 콩이 큰 피베리 같은 경우는 안까지 전달시키기가 힘들겠죠. 볶기도 힘들고. 근데 사이즈가 작은 피베리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도 쉽고 잘 볶여요. 그래서 특별히 트러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탄자니아 피베리를 볶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볶으면 되고요.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콜릿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떤 로스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열풍이 좀 더 낫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수분기도 좀 있고 좀 많이 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지 않고, 조금 사실 살짝 그 수분을 잡아놓고 볶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초콜릿을 표현하는 데는, 탄자니아를 볶는 데는 사실 반열풍이 조금 더 어울리더라.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래 하지 마세요. 네. 반열풍이 좀 판다니엘 피부를 볶을 때 이 초콜릿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는 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볶을 때는 평상시에 다른 콩, 뭐 중미콩, 뭐 좀 약간 딱딱한 콩을 볶은, 밀도가 강한 단단한 콩을 볶은 그
프로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온도를 뭐 일부러 낮출 필요가 없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일부러 낮출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사이즈가 작으니까 열 전달이 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큰 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 같은 경우, 뭐 말하고 집회 막 이런 사이즈가 큰 콩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조금 한번 돌아가는데, 회전을 한번 하더라도 이놈이 좀 덜 연달하기가 좀 어렵겠죠. 작은 애들보다. 얘는 작으니까 휙휙 돌아가니까 더 안까지 전달될 거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요리할 때 작은 애들 이렇게 작으면 더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붕붕 떠가지고 하는 그런 로스팅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런 놈들도 그냥 잘 볶이는데, 뭐 작은 거 큰 거 잘 볶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두복사회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 볶이죠. 그죠? 그래서 좀 말이 또 길어지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자, 그러면 온도는 그냥 코스타리카 뭐 SHB나 이런 좀 약간 하드한 콩들을 볶을 때 평상시의 온도를 내가 썼으면 그거보다 좀 풍부하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이즈가 작은 반면에 둥글둥글 해가지고 별로 타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니까 조금 투입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라. 그죠? 그래서 쭉 갑니다. 그냥 가면 돼요. 쭉 가면 되고. 여기 그냥 풍부하게 충분히 쓰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쓰다가 이제 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얘는 탄자니아 피베리를 볶을 때는 어디에만 이런 프로파일 이런 것들보다는, 아 나는 이거 굉장히 초콜릿티하게 콩을 볶아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로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나고 2차가 오죠. 자, 1차가 끝나고 이 구간에 이제 콩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시로피한 단맛이 나오고 카라멜 같은 단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한 게 나와요. 초콜릿한 게 나오는데, 좀 더 불을 풍부하게 쓰다 보면 이놈이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살짝 다른 콩보다 약간, 아무래도 콩이 작고 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전두복사열을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로스팅 시간이 약간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트러블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잘 설리거나 뭐 수분이 배출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로스팅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짧아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진행을 시켜요. 쭉 진행을 시키고, 뭐 가령 케냐 같은 경우에는 1차 끓에 끝나고 나서 꺼내서 봐서 얘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뭐 파악을 한다든지, 열을 뭐 앞에 열을 갖다가 중단해 가지고 스무스하게 넘긴다든지 그런 테크닉이 필요 없이 얘는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쭉 가다가, 중요한 거는 아까 배출 포인트라고 했죠. 배출 포인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배출 포인트. 자, 되셨죠? 네. 로스팅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고, 불을 많이 줘도, 화력을 많이 줘도 괜찮고, 그냥 쭉 가고, 대신에 나오는 포인트를 나는 최대한 초콜릿티하게 만들겠다. 나는 굉장히 초콜릿티하게 만들 거야. 나는 케냐 피베리를 초콜릿티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포인트를 잡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나고 나서, 1차 뭐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1차 지나고 나서 2차 부근에 뭐 ROR, DTR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2차 부근에 시러피한 단맛 지나고, 카라멜 단맛 지나고, 초콜릿티한 단맛 지나고, 밀크 초콜릿 단맛 지나고, 다크 초코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2차 들어가는 시점에 나오면서 따다다닥 터트릴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진행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화력, 그죠? 화력 충분히 쓰시고, 많이 쓰시고, 짧아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콩은 작아서 잘 익는다. 탄자니아 피베리 이렇게 볶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